안녕.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올려주었던 취약 유형 첫 번째 학습 영상 다 꼭 봤고 또 숙지했을 거라고 믿고 두 번째 취약 유형 프린트에서 1차 부등식의 활용 선생님이 또 전반적인 부분들 한 번씩 다시 설명할게요.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설명하는 요 부등식 파트는 수업 시간에 몇 차례 다뤘던 것들인데 너희들이 꼭 필수적으로 다시 꼭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 영상 올리는 거고, 어, 또 시험에는 부등식 활용이 의외로 어려운 것들이 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 그래서, 어, 너무 지나치게 어려운 것들을 꼭 막 지금 풀어본다기보다는 필수 부등식의 활용 문제들을 꼭 잘 기억하고 풀 수 있는 게 더 중요하거든,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다뤄주는 유형들은 꼭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미 다 아는 문제들도 있을 거야. 그런데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이 연속하는 새 정수, 새 홀수의 문제도 너희들의 교과서에 있는 유형이거든. 어렵진 않지. 1학년 때부터 많이 다뤘기 때문에. 자, 연속하는 새 정수, 새 홀수 나왔을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1학년 때부터 뭐를 x로 두라고 했었냐면 가운데 수를 x로 두라고 했었어. 1차 방정식 활용 풀 때는. 그런데 사실 부등식 파트에서는 항상 가운데 거를 x로 두는 것보다는 질문을 x로 두는 게 나중에 너희들이 답 찾기가 훨씬 편할 수 있어. 그래서 3번은 지금 가운데 수가 될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물어봤으니까 얘는 가운데 수를 x로 두는 거야. 했던 것처럼. 그럼 가운데 수를 x로 놓으면 연속하는 세 정수는 어떻게 되겠어? x-1,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원래 했던 대로 하는 거다. 근데 그것에 뭐가 합이 그러니까 얘 다 더하겠죠. 더하기 x 더하기 1이 27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이렇게 푸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다 더하면 당연히 얘네들 다 없어지고 몇 x 남았죠? 3x 남고 27보다 작고 3으로 나눠서 9보다 작다 이렇게 했었어. 그래서 문제에서 가운데 수가 될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물어봤으니까 이 범위 안에서 가장 큰 수 누구겠니? 8이겠죠. 그보다 작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수. 이 8이 가운데 수면서 가운데 수를 x로 뒀기 때문에 얘는 가운데 수면서 가장 큰 수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왜 항상 가운데 거를 x로 두지 않냐? 자, 지금 4번 보면은 4번은 가장 작은 수의 최소값을 구하래. 자, 만약에 선생님 요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풀게. 첫 번째는 요거처럼 가운데를 x로 둘 거야. 똑같이. 그러면 어떻게 돼? x 빼기 1, x 플러스, 세 홀수니까. 홀수는 얼마씩 차이나? 2씩 차이 나니까. x 빼기 2,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역시나 이거 다 더하면 마이 플러스 2 없어져서 3x 되고 자 63보다 작지 않다. 너희들 맨날 요 작지 않다 그렇게 맨날 헷갈려 하는데 지금까지 헷갈리면 안 돼. 자, 작지 않다라는 건 다시 선생님이 무슨 뜻이랬지? 작지만 않은 거기 때문에 다시 작지 않다라는 건 작지만 않기 때문에 뭐다? 크거나 같다. 이상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여기 같다가 포함돼야 돼. 작지만 않은 거니까 같아도 된다는 거. 그래서 63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 작지 않아야 된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자, 얘도 3으로 나누면 뭐가 돼? 21 이상이 돼. 자, 그런데 문제는 가장 작은 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가운데를 x로 뒀잖아. 그럼 너희들이 이거 풀고 분명히 답을 21로 쓸 가능성이 많아. 그런데 이 21은 안 돼. 왜? 지금 말하는 x는 뭐야? 가운데 수야. 그래서 가운데 수의 최소값이 21이라면 질문에서 요구하는 가장 작은 수, 연속하는 세수 중에서 자 다시 x가 최소값이 21이라면 연속하는 세홀수는 뭐야? 19랑 누군 거야? 23인 거죠. 그래서
그것의 가장 작은, 세홀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의 최소값은 얼마가 돼야 돼? 19가 돼야 돼. 이렇게 x의 범위를 구하고 답 찾을 때 너희들이 요 답을 쓰기 좋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장 작은 수의 최소값을 물어볼 때는 가운데를 x로 두기보다는 질문을 x로 두는 게 훨씬 실수하지 않게 돼. 다시 가장 작은 수의 최소값을 물어볼 때는 누구를 x로 둬라? 가운데를 x로 두지 말고 누구를 x로 둬? 아이고 음, 미안. 누구를 x로 둬라? 가장 작은 수를 x로 두고 풀자. 그래서 가장 작은 수를 x로 둔다면 자, 연속하는 세울수는 어떻게 되겠니? x, 그다음 x 플러스 2, 그다음 x 플러스 4. 홀수니까 2씩 차이 나야 돼. 자, 그러면 얘네들의 뭐가 다 합이 얘가 역시나 63 뭐여야 된다? 이상이어야 된다. 그럼 계산하면 3x 플러스 6이 63이고 3x 6 이항에서 얼마니? 6 이항하면 57이죠. 63에서 6 빼면은 그치? 그러면 x는 57로 나눠서 얼마야? 19 이상이야. 아, 그래서 우리는 가장 작은 수를 x로 뒀기 때문에 19 이상에서의 최소값 누구예요? 19겠죠. 이렇게 쓰면 이 범위 안에서 답 쓰는 게 훨씬 더 수월하더라. 사실 상관없어. 1번으로 풀든 2번으로 풀든. 하지만 1번으로 풀었을 때 가운데를 x로 뒀기 때문에 x는 가운데 수라는 거, 요 값의 최소값은 가운데 수라는 거. 그러니까 세 홀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 다시 한번 체킹해야 되는 거. 그렇게 주의하면서 3번, 4번 유형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6번 유형 볼 건데 이것도 평균 문제 많이 했었던 거. 우리 평균이라는 건 다 더해서 그 개수로 나누는 값이었잖아. 그래서 모든 점수, 첫 번째 수학 점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렇게 점수를 받았는데, 자, 다섯 번째 시험 점수에서 몇 점 이상을 받아야 되니까 얘를 몰라. 다섯 번째 점수까지 더하고, 그치? 이것을 평균이니까, 다섯 과목의 평균이니까 누구로 나눠요? 5로 나눴을 때, 자, 그 평균이 누구 이상이어야 된다? 평균 점수가 81점 이상이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몇 이상? 81 이상 요렇게 됐었죠. 그래서 우리 요거는 뭐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았어. 그래서 요거 4개 싹 다 더하면 얼마냐면 이런 거 계산을 너희들이 직접 다 해야 되는 거야. 320이 나올 테고 더하기 x가 양변에 요 5를 양쪽에 곱해서 81에다가 5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405죠. 그래서 x는 405에서 320 빼면 얼마? 85. 그러니까 몇 점 이상? 85점 이상. 이렇게 됐죠. 네. 자, 7번. 이거 수월해요. 이런 거 많이 했었어. 7번. 자, 한 개에 250g인. 자, 이런 문제 할 때는 너희들 단위 잘 보고 풀어야 된다는 거. 자, 한 개에 250g인 물건을 무게가 540g인 상자에 넣어서 상자의 무게를 측정해 보니 5kg를 넘지 않았다. 자, 여기서 또 나왔어. 뭐 했다? 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넘지 않았다는 건 넘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뭐 하거나 작거나 같다. 요 같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면서 자, 물건의 개수는 최대 몇 개인지 자, 이 몇 개냐고 물어봤으니까 얘를 미지수 x라고 둘 거야. 자, 한 개 250인데 내가 지금 x개 물건을 넣을 거니까 자, 얼마예요? 무게는 250x 되겠고 상자의 무게가 얼마? 540g까지 더해줘야죠. 요거 총 더한 총 무게가 누구를 5kg은 우리 단위 맞춰서 몇 g이에요? 5,000g이죠. K자 붙으면 0 3개 붙는다고 했었어. 그래서 5,000보다 넘지 않아야 되니까 뭐라고? 작거나 같더라. 요렇게 7번. 자, 이렇게 어렵지 않은 거 요거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빠르게 계산하면 250x 542항에서 얼마? 5,000에서 540 빼면 4,460 나올 테고요. 자, x는 자, 0 하나 지우고 25분의 446인데
자, 요거 약 계산하면 17점 뭐시기 나올 거야. 자, 그러면 물건의 개수는 쪼갤 수 없기 때문에 물건은 여기 갖다 포함해서 최대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더라? 17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어렵지 않은 거는 빨리빨리 넘길게. 자, 이제 9번은 어렵지 않은데 이것도 교과서 문제. 우리 교과서 문제는 반드시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최대 적재 하중이 1000kg인 엘리베이터가 있대요. 그 얘기는 뭐야? 아, 1000kg까지는 뭐지? 엘리베이터에 다 탈 수 있다는 거죠. 60kg인 사람 몇 명? 자, 동그라미 해야 돼. 자, 몇 명? 2명. 그러니까 60kg인 사람 2명 곱하기 2 더하기 상자 100kg짜리 상자를 실어 놔를 거래. 자, 뭐 상자는 몇 개라는 말 없으면 한 개라는 거야. 그래서 미안해. 상자가 최대 몇 개냐 질문. 지금 미지수 봐야죠. 100kg짜리 상자 몇 개라는 말 없이 그 다음에 질문 보니까 이런 상자를 몇 개 실을 수 있냐 최대. 그래서 얘를 x개. 그러면 100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죠. 다시 두 사람 탔대. 그러면 얼마? 120kg 사람, 62사람. 그다음 100짜리 x개 이렇게 실어서 총 엘리베이터 하중이 얼마야? 1000이죠. 그러니까 1000 미만 아니에요. 1000까지는 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 뭐 나와야 돼? 이하 요렇게 돼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요것도 뭔가 사실 선생님이 계산은 안 해줘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 너희들 푼 사람들 뭐 계산에서도 뭔가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까? 이거 너무 쉬운 계산이라서 120 이항하면 얼마예요? 880일 테고 00 똑같이 나눠서 10으로 나눈다는 건 얼마? 8.8이 되겠죠. 그러니까 8.8 이하. 역시 상자도 8.8개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8.8 이하는 최대 몇 개라고 얘기하는 거야? 8개. 거리, 만약에 x가 거리야. 그런 건 8.8km 이런 건 있어요, 얘들아. 하지만 상자, 뭐 사람 이런 거는 요렇게 이하 나오면 정수의 값으로 써야 된다는 거. 최대값, 최소값. 자, 12번 갈게. 한 개 300원 하는 과자와 한 개 800원 하는 음료수를 합해서 12개를 샀다. 자, 질문이 뭐야? 음료수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냐? 그럼 얘도 뭐를 x로 두는 거야? 부등식에서는 질문을 x로 두는 게 제일 편해. 그래서 음료수를 x개 샀다라고 논다면 과자는 합해서 12개니까 이 합한 금액에서 음료수 개수 뭐 해야 돼? 뺀 게 과자 개수겠죠. 이렇게 개수 정리해 놓고 자, 그럼 과자 가격 정리해 봅시다. X개짜리 과자 300원이니까 300X 더하기 그리고 음료수는 하나에 800원짜리 12 빼기 X개 샀으니까 800 곱하기 12 빼기 X. 요렇게 합쳐서 얘는 심플하네. 6,100원 미만 작다. 자, 그러면 얘도 계산하기 편하게 0 개수 똑같이 날릴게요. 숫자 크면은 너희들 계산하다가 또 실수하는 법이니까 0 개수 똑같이 있을 땐 지우고 풀자. 그러면 3x 8 이렇게 한 번 더 쓰고 정리하는 게 나아. 그게 실수를 더 줄이는 거다. 자, 그래서 분배하면 96 마이너스 8x 61이죠. 자, 그러면 3x랑 마이너스 8x 정리해서 마이너스 5x일 테고 96 이항에서 뺄 거야. 자, 그러면 96 빼기 61 얼마니? 5 하고 35니까 마이너스 35. 그럼 x는 마오로 나눌 거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고 얼마? 7. 선생님 뭐 어디서 계산 이상하게 했니? 96, 5, 35. 음, 음료수 X개 과자 열지. 아이고. 선생님이 음료수랑 과자의 가격을 바꿔서 풀었네. 쏘리. 선생님 같은 실수하면 안 된다, 얘들아. 쏘리. 지금 뭐냐면, 과자가 얼마야? 과자가 300원. 300원 하는 과자. 그러니까 과자가 300원인데, 과자에다가 800원 곱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상했지, 너희들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순서를 선생님이 얘를 X에 둔다는 거를 집중하느냐고 이게 순서를 바꿨어가지고. 자, 너희들 이런 실수하면 안 된다, 얘들아. 자, 선생님은 지금 급하게 집에서 하는 거라서 이렇지만 너희들 시험 때는 더 신중하게 해야 돼. 자, 과자가 얼마? 300원이에요. 예, 둘째 안 지워지니. 할수록 천천히 해야 되는데 선생님도 빨리 찍고 쉬고 싶어가지고. 자, 과자가 300원.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 300원 12 빼기 X. 그쵸? 더하기 음료수 얼마? 800원. 800X. 그게 얼마? 6100 미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 실수 아주 중요해. 너희들도 이런 실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자? 요 개수랑 금액 잘 보고 풀자.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0 두 개, 0 두 개 똑같이 지우고 그 다음에 분배하면 36 마이너스 3x, 8x, 61. 자, 두 개 항 정리하면 5x. 요거 36 이항에서 뺄 거야. 그쵸? 빼면 얼마? 36 빼면 25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x는 몇 미만? 5 미만. 그래서 5 미만이니까 갖다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으니까 최대 몇 개라고 해야 돼? 4개. 여기서 하고 또 답에서 틀리지 않는 거 주의합시다.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자, 13번 해볼게. 자, 요 너희들 추가 요금 문제, 추가 장수 문제, 요거 맨 질문하는데, 요것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잘 이해해서 꼭 안 틀렸으면 좋겠어. 자, 문제 잘 파악해볼게, 천천히. 한 달에 1,000원을 내면 무조건 30시간은 무료래. 그러니까 30시간까지는 무조건, 1,000원이 아니라 10,000원이죠. 시간까지는 무조건 얼마라는 거야? 왜 또 앞으로 안 가냐? 다시 30시간까지는 무조건 10,000원이고, 그 이상, 이게 중요하죠? 포인트. 그 이상 1시간당 얼마? 500원의 추가 요금. 요게 핵심 포인트. 그리고 이제 부등식으로 세워야 되는 건 뭐야? 그래서 얼마 이하? 2만 원 이하가 되게 한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일단 한 달에는 무조건 10,000원이니까 10,000원은 무조건 내야 돼. 한 달 사용료 10,000원 내고 30시간까지는 무조건 무료야. 곱하면 안 돼. 29시간을 사용해도 10,000원이고 15시간을 사용해도 10,000원인 거예요. 그 이상은 그러니까 그 이상은 뭐야? 누구 이상이야? 30시간 이상인 거야. 추가 요금이 얼마다? 500원이다. 그러면 2만 원 이하가 되려면 한 달에 최대 몇 시간을 이용하냐? 자, 얘를 X로 둘 거잖아. 그치? 근데 너희들이 최대 이용하는 시간을 X로 둔다면 추가 요금을 내야 되는 추가 요금에 대한 시간은 몇 시간이야? 30시간이 넘으면 추가 요금이니까 X 빼기 30이어야 된다고. 요거 잘 기억하자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식 세우면 자, 10,000원 무조건 내야 되고요. 더하기 이제 요금 계산할게. 추가 요금이 얼마? 30시간 넘었을 경우 1시간당 500원. 요게 X 빼기 1 하면 안 돼. 30시간이 넘었을 경우 500원이야. 그러니까 500원씩 총 시간에서 30시간을 뺀 요 시간만큼은 500원씩 추가 요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 이하? 2만 원 이하. 너희들 이거 지난번에 풀었을 때 여기다가 막 x 빼기 1 막 이렇게 했잖아. 요거 1시간당 이런 거 문제 잘 안 읽고. 그 이상이 500원이라는 건 30시간 넘었을 경우. 그러니까 총 x시간 중에 30시간을 넘은 전체 시간에서 30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만 뭐다? 500원씩 추가 요금이더라. 그러니까 요렇게 계산해야죠. 자, 해놓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뭐 하자? 0 두 개씩 날리자. 그리고 다시 정리해서 쓰자. 자, 그래서 계산하면 분배 5 분배해서 150, 200 이렇게 되죠. 그리고 OX. 자, 얘랑 얼마야? 마이너스 50이니까 이 항에서 얼마? 250. X 5로 나눠서 얼마입니까? 52.
이하죠. 그래서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몇 시간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50시간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14번도 똑같은 거. 자, 4장에 2,000원. 이거 4장을 초과하면, 그러니까 이거 한 장당 뭐 500원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어. 무조건 4장에는 일단 2,000원이고, 초과하면 한 장당 200원씩 추가되고요. 사진 한 장의 평균 가격이 300원 이하, 최소 몇 장을 뽑으면 되는가? 라고 했어요. 자, 얘가 최소 뽑아야 되는 장수를 X장이라고 할게. 우리가 봐봐. 여기 4장에 2,000원인데 평균 가격이 300원 이하가 되려면 많이 뽑을수록 우리가 뭐해지는 거야? 더 싸지는 거니까 일단 최소 뽑는 장수를 X장이라고 놓고 초과되는 장수만 우리가 추가 요금이 있는 거죠. 그럼 초과하는 장수는 전체 X 중에서 몇 장을 초과하면 요금을 내는 거야. 4장을 초과하면이니까 X 빼기 4장이 초과 장수인 거죠. 자, 그럼 계산합시다. 일단 얼마? 4장에 2,000원. 2,000원은 무조건 내야 돼. 4장 가격은 그대로 내고요. 그리고 4장을 넘었을 경우 한 장당 200원이니까 200원씩 X 빼기 4 나머지 장수에 대해서만 200원씩 추가 요금. 그쵸? 그게 300원 이하가 아니라 평균 가격이 300원 이하기 때문에 얘를 평균 가격으로 계산해야죠. 평균 가격은 이 전체 금액을 누구로 나눈 값? 그치, X로 나눈 값. 그게 얼만 거야? 300원 이하인 거죠. 이렇게 했었지. 그리고 요거를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세워도 된다고 했었어? 평균 가격이 300원이니까 우리 전체 요금은 얼만 거야? 평균 가격 곱하기 전체 장수랑 똑같은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양쪽에 XX 곱해서 여기 300X 되는 거랑 똑같다고 했었던 거. 그래서 X로 나눈 값이 300 이하 해도 되고 다 더한 값이 300X 이하 해도 되고. 자, 여기서부터는 선생님 요거 구하는 범위는 과정은 안 구할게요. 시간 이제 슬라이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얘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X가 12 이상 요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이렇게 나온다. 요 계산도 지금 못하면 안 돼. 이 시점에서. 그래서 최소 몇 장을 뽑으면 된다? 12장.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추가 장수 문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요것도 식만 세울게. 1시간까지는 무조건 얼마? 4,500원. 그리고 1시간이 지나면 얼마래? 1분당 80원씩 추가 요금이래. 6,900원 이하가 되려면 최대 몇 분 동안 이용하는가? 요렇게 이용 시간을 X분이라고 놓을 거야. 그러면 초과되는 시간은 몇 분인 거야? 1시간이 지나면 추가 요금을 낼 거니까 우리 근데 얘가 단위가 분이죠. 그러니까 전체 시간에서 전체 시간이 근데 단위가 분이니까 빼기 1 하면 안 돼. 얘도 분으로 바꿔서 빼줘야 된다. 이게 내가 초과되는 시간. 그래서 계산하면 자, 1시간까지 4,500원에다가 자, 80원씩 초과되는 시간 얼마? X 빼기 60. 이게 얼마 이하? 6,900 이하. 여기서는 뭐 X의 범위랑 답을 구하는 게 뭐 전혀 뭐 낯설지 않기 때문에 자,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90 이하.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최대 몇 분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90분이라고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16번. 이것도 사실 선생님이 다시 설명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넣은 거야. 아, 요거 이제, 요거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안 할게요. 네. 16번은 안 하겠습니다. 자, 17번도 교과서에 있는 거, 중학교 1학년 1차 방정식에서도 많이 나왔고, 또 교과서에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지만 늦게. 자, 자연이는 현재 10,000원. 동의는 현재 15,000원. 예금액을 두고 있대요. 다음 달부터는 자연이는 5,000원씩. 동의를 매달 2,000원씩 예금을 한다면, 자, 여기선 순서가 중요해. 자, 여기가 중요하죠. 자연인은 예금액이 동의의 2배보다 많아지는 것이 몇 개월 후인가. 자, 요거를 잘 유의깊게 읽은 다음에, 자, 뭐를 X로 두고,
자, 질문을 X로 두고 푸겠습니다. 자, X개월 후부터 요렇다라고 놓고, 자, 현재 자연이 얼마 있지? 10,000원. 여긴 자연이. 자, 여기에는 동의. 동의는 얼마 있어요? 15,000원. 요렇게 있어. 근데 자연이는 매달 5,000원씩 넣을 건데 X개월 동안 넣을 거니까 얼마? 5,000X. 동의는 매달 얼마? 2,000X. 자, 그런데 그 다음 여기까지는 다 써놔. 근데 누가 누구의 두 배야? 자연이는 예금액이, 자연이의 예금액이 동의의 두 배니까 동의에다가 뭐 해줘야 돼? 두 배 해줘야죠. 그치? 두 배보다 누가 많아지는 거야? 자연이의 예금액이 많아지는 거야. 주어가 더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돼야죠. 자, 요 문제에서는 너네들이 영 하나 자칫 안 썼다가는 답 잘 안 나온다는 거 주의하면서, 그치, 해야죠. 그래서 얘는, 자, 먼저 분배해놓고 영개수 지우는 게 좋아. 왜? 여기도 0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일단 요렇게 쓰고, 얘를 먼저 분배해놓고, 얘네들 곱하면 30, 그리고 영개수 여기다가 3개 붙여주고,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한 다음에 뭐 한다? 그 다음에 0, 3개씩 지운다. 그 다음 반드시 한 번 뭐 한다? 더 쓴다. 10 플러스 5x, 30 플러스 2x. 요렇게 선생님이 안 구하기로 해놓고 또 지금 구하고 있네. 자, 그럼 요거 넘어가면 얼마? 3x, 그 다음에 얼마? 여기 20, 요렇게 나오죠. 그치? 그러면 x는 지금 얼만 거예요? 아, 선생님 또 실수했네. 여기 분배를 안 했네. 어쩐지 이상하다. 요거 분배. 여기 4. 그래서 여기 얼마? 4. 어쩐지 딱 안 떨어졌어. 여기 이 양에서 얼마? x. 그래서 x는 뭐보다 크다? 20보다 크다. 그래서 20보다 크면 우리 답은 몇 개월 후부터라고 얘기하는 거야? 21개월 후부터라고 해야죠. 갔다 없으니까. 자,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분배 꼼꼼하게 하고 연계수 꼼꼼하게 같이 지우고 요렇게 푼다. 아이고 힘들다. 18번은 진짜 선생님 대표 유형이라서 진짜 무한급수로 많이 풀었던 문제인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제일 부등식 활용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음악회 입장료는 원래 5,000원이고 30명 이상이면 할인을 해주는데 우리가 몇 명 이상일 때 자, 30명으로 30장을 사는 게 더 유리한가? 이런 문제였잖아. 그래서 우리가 입장해야 되는 입장 그 명수 얘를 X명이라고 둘 거야. 그럼 선생님 왼쪽에는 뭘 쓰랬어? 원래 내야 되는 요금. 한 사람당 5,000원인데 X명 입장할 거니까 원래 입장하는 그 입장료는 얼마인 거예요? 5,000X야.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는 뭘 쓰는 거야? 우리가 X명이지만 몇 명이라고 생각하고 풀자. 30명이라고 생각하고 풀자. 왜? 30명이면 뭘 하니까? 할인을 받으니까. 그치? 그래서 30명이면 20% 할인을 받는데 자 여기서도 또 20% 선생님 뭘로 하라 그랬죠? 20% 할인 받는다는 건 몇 퍼센트에 판매한다는 거? 80%에 판매한다는 거. 그래서 자 이제 계산을 하면 자 30명이 입장을 하면 30명 곱하기 한 사람당 얼마? 5,000원인데 대신에 얘는 왜 계산하는 거야? 할인받으니까 20% 할인받아서 100분에 80만 돈을 낼 거니까 요렇게 얘는 실제 내야 되는 금액 얘는 30명이 입장했을 거다라고 간주하고 우리가 할인받는 금액 이렇게 써놓랬죠. 그러면 몇 명 이상일 때 요 단체 30명으로 입장하는 게 이익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요 할인받는 금액이 더 싸야 되는 거야. 자, 요렇게 얘가 이쪽 금액이 작다. 요렇게 놓고 그 다음 선생님이 어떻게 풀랬어? 요거 다 계산하지 말고 양 사이드, 양변에 둘 다 5,000, 5,000 똑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요거 지우고 풀면 훨씬 편하다.
그치? 5천 지우면 얘는 누구만 남아? X. 5천을 지운다는 건 5천으로 나눠서 X만 남긴다는 거야. 자,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요거 0 하나, 0 하나 지우고 위아래도 한 번씩 지우면 누구 곱하기 누구만 남는 거야? 3 곱하기 8만 남겠죠. 그래서 얘는 얼마? 38에 24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X는 24명 넘어서부터는 요렇게 사는 게 더 유리한 거니까 몇 명이라고 해야 돼? 24명이라고 하면 안 돼. 25명이다 라고 해줘야죠. 오케이? 자, 이제 22번은 너희들 안 해봤던 유형인데 요거는 선생님 왜 넣었냐면은 사실 요 비슷한 문제가 너희 학교 교과서랑 똑같은 비상출판사 중학교 1학년 문제에 요게 1차 방정식 활용 문자화식 요 파트에 있었던 거거든? 그리고 예전에 너희들 선배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요 유형이 논술형으로 되게 많이 나왔었어. 그래서 혹시나 비상교과서를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중학교 1학년 비상교과서에도 있으면서 1학년 과정이기도 하면서 부등식으로도 낼 수 있는 거라서 혹시 낼까봐 선생님이 한번 다뤄봐 주는 거예요. 안 나올 가능성은 사실 더 높아. 그런데 혹시나 해서 하나 넣어봤어. 자, 한 켤레에 1,500원인데, 자, 이벤트를 해요. 하나는 양말 한 세트를 구입하면은 할인을 해주고, 하나는 한 세트를 구매하면 한 켤레를 더 준대. 자, 그런데 이제 부등식은 뭐가 부등식이 되냐면, 이벤트 2를 선택하는 것이 더 많은 수의 양말을 구매할 수 있을 때, 양말 한 세트의 양말이 최대 몇 켤레로 되어 있는지 구하시오.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벤트 2를 선택하는 게 더 많은 양말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는 이벤트 2가 양말 가격이 더 싸야 된다는 거야. 그치? 양말 가격이 더 싸야지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양말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면 좋냐면 양말 한 켤레 가격을 기준으로 푸는 게 제일 쉬워요. 오케이? 그래서 양말 한 켤레 가격으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할 거야. 자, 그러면, 자, 뭐를 X로 둘 거냐면은, 한 세트에가, 지금 질문이 뭐야? 야, 이벤트 2를 선택하는 것이 이벤트 1보다 더 많은 양말을 구매할 수 있어야 될 때, 양말 한 세트에 양말이 최대 몇 켤레로 되어 있는가? 요게 질문이잖아. 그래서 뭐를 X로 둘 거냐면은, 양말 한 세트에 지금 얘가 세트 가격이면 한 세트 X로 놓을 건데, 한 가격이 나와 있어. 그래서 한 세트에 들어있는 한 켤레 가격을, 한 세트에 X 켤레 몇 켤레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금액을 계산할 거라서 X 켤레 있다라고 가정을 할 거야. 자, 한 켤레 가격은 지금 1,500원인 거 알아요. 그리고 한 세트에 몇 개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몇 개 들어있는지 얘를 X 켤레라고 놓을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키포인트 뭐라 그랬지? 양말 한 켤레 가격을 우리가 비교하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제 왼쪽에다가 이제 뭘 쓸 거냐면은 이벤트 원의 양말 한 켤레 가격과 오른쪽에는 이벤트 2의 한 켤레 가격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자, 이벤트 1의 한 켤레 가격 먼저 계산을 하면 한 켤레당 얼마였어? 1,500원이었어. 한 가격 할 거니까 1,500원. 그치? 켤레는 그냥 1,500원이야. 대신 이벤트 1은 얼마 할인해줘? 25% 할인해줘. 그럼 아까 했듯이 25% 할인한다는 건 75%에 판매하는 거니까 얼마 곱하면 돼? 100분의 75가 5 곱하면 돼. 어렵지 않지? 한 켤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얘 계산하면 얼마 나와? 한 켤레에 1,125원에 판매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어려우면 안 돼. 자, 다시 뭘로 비교할 거다? 한 켤레 가격. 자, 두 번째, 이벤트 2에서는
자, 한 세트를 구매하면 한 켤레를 더 준대. 그러면 지금 내가 뭐를 X로 뒀지? 한 세트에 X 켤레 들어있는 거지. 그런데 한 세트에 X 켤레 있다라고 놓을 건데 한 켤레당 얼마야? 1,500원이야. 그럼 일단은 총 금액이 얼마냐면 1,500X야. 한 켤레의 한 세트의 총 가격이 1,500X야. 그런데 한 세트를 구매하면 한 켤레를 더 줄 거고 우리는 한 켤레 가격으로 비교할 거니까 얘를 총 양말의 개수로 나눌 거잖아. 그런데 얘는 양말의 총 개수가 X개가 아니라 뭐야? 한 개를 더 주기 때문에 X 플러스 1로 나눠야지만 이 세트에서 한 켤레 가격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부등식은 어떻게 되면 돼? 이벤트 1의 한 켤레 가격, 그리고 이벤트 2의 한 켤레 가격. 이렇게 비교했을 때, 자, 누가 더 금액이 쌓여야 된댔어? 이벤트 2가 더 쌓여야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얘는 계산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거 좀 갖고 올게. 자, 얘는 양변에 누구 곱하면 돼? 양변에. 그렇지, 분모인 이 x 플러스 1을 곱해버리면 되죠. 그럼 이쪽에는 1125 x 플러스 1. 얘는 얼마? 1500x만 남는 거죠. 양변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곱해서 얘는 없어진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얘 풀면은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나와? x는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최대 몇 켤레? 2켤레. 그래서 요거는 지금 선생님이 지난번 코칭 때 22번은 같이 설명할 때니까 냅둬라고 일단 했었잖아. 그래서 오늘 한번 설명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 요 영상 보고도 이해 안 된 친구들 있다면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출제는 나올 가능성은 많지는 않다. 오케이?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23번도 우리 요거 자주 했던 문제라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인터넷 사용 시간이야. 두 회사의 인터넷 사용 시간이고 A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해야 된대. 그러려면 A 회사의 금액이 더 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 회사 요금 계산해보면 15,000원 플러스 시간당 200원이니까 자, 뭐를 X로 두는 거야? 시간을 X로 둘 거죠. 인터넷 이용 시간. 요 인터넷 이용 시간을 X로 두고 얼마가 된다? 200X 시간당 200원이니까. 오케이. 얘는 뭐 X 빼기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기본 요금 15,000원에다가 몇 시간 지나면 추가 요금이 아니라 무조건 추가 요금 시간당 그냥 200원씩 붙는 거기 때문에 모든 시간마다 200X 이렇게 돼야 돼. 그다음 B 회사는 그냥 무조건 얼마야? 30시간을 쓰든 50시간을 쓰든 무조건 19,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A 회사를 선택하는 게 유리해야 되니까 A 회사의 금액이 더 작아야 된다. 너희들이 여기에서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 뭘 헷갈리면 안 돼? 우리가 앞에서는 추가 요금 할 때 여기 막 X 빼기 30 막 이런 걸 곱했지만 얘는 그런 거 있어 없어? 없어요. 몇 시간이 지나면 추가 요금을 받겠다. 이런 말이 있으면 그 값을 빼주고 200원을 계산해야 되지만 몇 시간을 지나면 요금이 붙는 게 아니라 모든 시간에 그냥 추가 요금이 있는 거야. 기본 요금 요거에다가 그냥 시간당 200원씩 다 붙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모든 시간에 200원 우리가 해줘야 돼. 그래서 요거 23번도 요거 계산 쭉쭉쭉 정리하면 어떻게 나와? 20보다 작다 나오고 그치? 그래서 몇 시간 자 여기서 또 이거 19시간이라고 하면 안 돼. 이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다 해놓고 틀리는 경우도 있는데 질문이 뭐야? 몇 시간 미만이면 A 회사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가? 근데 지금 몇이야? 20 미만이니까 몇 시간 미만이라고 해야 돼? 얘는 갔다가 없어도 20 미만이니까 그대로 20이라고 해야죠. 오케이? 여기서 이런 것 때문에 마지막 최종답 틀리지 않는다는 거 주의합시다. 자, 그다음 24번.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겠지? 많이 남았네. 자, 24번 한번 또 가볼게. 자, 누구의 넓이가? APD. 자, 요 파란색 부분의 넓이가 얼마? 이하가 돼야 된대. 41 이하가 돼야 된대. 자, BP의 길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BP를 X 이렇게 두는 거야.
자, 그럼 BP를 물어봤으니까 BP를 X로 두면 PC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 빼기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 요 사다리꼴에서 삼각형 두 개 빼는 거니까 먼저 뭐를 계산해놔? 식부터 쓰지 말고 어, 사다리꼴의 넓이를 계산해 둡니다. 6 더하기 8,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얘 계산하면 얼마 나올 거야? 84 이렇게 나올 거야. 사다리꼴 넓이 먼저 계산해 놓고 그 다음에 식 세워라. 요거까지 다 쓰면 식이 너무 길어지니까. 자, 그러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전체 사다리꼴에서 삼각형 두 개 빼야 되잖아. 여기다가 삼각형 넓이도 각각 써놓고 푸는 게 훨씬 편해. 자, 삼각형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나눠지는 애 있으면 먼저 나누기 2하고 곱하라 그랬어. 그래서 6에다가 2 나누면 3이죠. 그러니까 3x. 6 곱하기 x 나누기 2 하나, 나누기 1을 먼저 하고 곱하나 상관없다 그랬다. 자, 역시나 얘도 나누기 1을 먼저 해서 얘를 곱하면 4, 12 빼기 x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분배해서 48 마이너스 4x 그리고 4자예요. 자, 그러면 삼각형 두 개 뭐 할 거야? 더해서 뺄 거야. 요렇게 삼각형 두 개를 더하고 괄호하고 전체에서 빼야죠. 이렇게 할 때, 우리 괄호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렇게 부호 때문에. 자, 그럼 계산하면, 얘가 얼마 이하? 41 이하니까 갖다 넣어야 되고, 빼기 마이너스 x 플러스 48. 요렇게 해서 요거 풀면 얘도 역시나 어떻게 나와? 마지막 x 5 이하 나오고. 그럼 최대 길이는 최대 몇 cm냐고 물어보니까 최대 길이가 몇 cm예요? 5cm 이렇게 되겠죠. 5 이하니까. 자, 그 다음 26번부터도 역시나 맨날 했던 문제들 한 번 더. 선생님이 금요일 날 너희들 진짜 맨날 했던 거 계속 질문해서 너무 속상했는데 월요일에도 그러면 선생님 정말 눈물 나올 것 같아 너희들. 자, 친구는 자전거 대회를 연습하기 위해서 50km 연습 구간이래.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길이 얼마더라? 50km더라. 처음에는 얼마로 가다가 처음에는 어떻게 가다가 그다음에 이러다 어떻게 가겠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림으로 이해해 놓으라고 그랬어. 제일 처음에는 시속 40km/h로 가다가 그 다음에는 30으로 달렸다. 총 1시간 30분을 또 나왔어. 뭐 하지 않을 때. 요런 거 틀리면 진짜 안 돼. 넘지 않았을 때. 자, 다시 얘기하지만 넘지 않았다. 넘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넘기지만 않으면 되니까. 작거나 다시 얘기한다. 갔다 들어가야 된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은 뭡니까? 40km로 달린 거리. 얘를 물어봤으니까 부등식에서는 항상 물어보는 걸 x로 돌아. 그럼 40으로 달린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40으로 달린 거리. 나머지는 50 빼기 x.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얼마? 40분의 x 더하기 자, 그 다음 얼마? 30분의 50 빼기 x. 이게 1시간 30분을 넘지 않았대. 자, 얘는 시속이니까 얘네들 전부 다 뭘로 바꾸랬어? 시간으로 바꾸랬어. 1과 60분의 30, 1과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몇 시간? 2분의 3시간. 그러니까 얘는 2분의 3 이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선생님 지금부터는 답도 안 달 거예요. 그냥 식만 세워주고 넘길게. 자, 27번 사실 이거 다 너희들 끝냈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자, 그 다음도 역시나 한 번만 더씩 세어볼게요. 총 몇 킬로미터? 8km 떨어진 거리를 처음에는 시속 얼마로 갔다가 4로 가다가 여기로 걷다가 뛰었죠. 얼마로? 8로. 자, 질문이 뭐야? 뛴 거리야. 그러면 질문을 x로 두랬어. 뛴 거리 여기가 x. 여기는 얼마? 8 빼기 x.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그림하면서 너희들 문제 풀도록 한다. 자, 그러면 식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 걸린 시간. 처음에는 걸어갔죠. 걸어간 시간은 4분의 8 빼기 x.
뛰어간 시간 8분의 x. 이렇게 해서 똑같네요. 1시간 30분. 그러니까 2분의 3. 뭐야? 이내. 이내도 뭐라고 선생님이 신신당부했어. 이하라고 했던 거. 이렇게 다 같은 유형들 한번 잘 해보고. 자, 30번. 요것도 교과서 문제. 교과서. 얘도 반복적으로 나왔어. 학교 교과서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왔고, 기출문제에도. 그리고 너희들도 너무 많이 풀었고. 자, 물건을 사는데, 기차역에서 상점까지. 뻔하죠. 기차역에서 상점까지의 거리를 x, 이렇게 놓을 거잖아. 자, 갈 때 속력 3으로. 그러니까, 갈 때 걸린 시간은 3분의 x. 올 때 걸린 시간, 올 때 속력이 있으면 그렇게 다시 계산하지만 올 때 속력 다른 언급이 없으면 속력 뭐 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올 때 속력 반드시 더해줘야 돼. 올 때 걸린 시간, 갈 때 시간, 올 때 시간, 그리고 마지막에 뭐 물건 사는데 걸리는 시간. 얘가 요 단위는 뭔데? 시속인데 얘가 분이기 때문에 요거 뭐 해줘야 돼? 맞춰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10분은 우리 뭘로 써야 돼? 60분의 10, 6분의 1 시간이죠. 그래서 반드시 물건 사는데 필요한 시간 더 해주고 얘가 1시간 여유니까 몇 이하? 1 이하 이렇게 되면 되겠죠. 오케이. 다 했었던 거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자, 33번. 자, 얘도 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씩 했었는데 요거는 그때 코칭 시간에 숙제해온 사람들은 질문을 받고 갔었죠. 자, 준호와 민기가 이렇게 서로 뭘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걷고 있었대요. 요 지점에서부터 준호는 요 방향으로, 그 다음 민기는 요 방향으로. 준호의 속력은 얼마? 150m/m 매 분이니까 미니. 그 다음에 민기는 100m/min.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뭐 했대? 걸어가고 있을 때 요 떨어진 거리가 몇 이상이 나와야 돼? 얘가 1km. 그러니까 몇 미터야? 1000m 이상이 나와야 된대. 요 지점에서부터 요 지점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몇 분이 경과해야 되는가? 요 시간을 x분이라고 놓을 거야. 자, 그러면 얘는 거리가 범위니까 지금까지 문제는 시간이 범위였지만 얘는 거리가 범위였으니까 거리에 대한 공식이 필요한 거야. 거리는 뭐 곱하기 뭐였어? 속력 곱하기 시간이었죠. 그래서 X분 동안 누가? 준호가 간 거리는 얼마예요? 150X죠. 왜? 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150하고 X를 곱해야 되고 민기가 간 거리는 얼마야? 100X겠죠. 그치? 그래서 준호가 간 거리인 150X와 민기가 간 거리인 100X를 더해서 몇 이상이 나와야 된다? 1000 이상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결하면 어렵지 않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다. 드디어 마지막. 34번, 35번. 요거 둘 다 꼭 익혀야 돼. 왜? 요거 교과서 문제. 요것도 몇 번 다뤘었어요. 자, 첫 번째. 어렵지 않아. 기름통에, 아이고. 기름통에 기름이 얼마 있어요? 몰라요. 처음 그래서 그걸 뭐로 놓을 거야? X라고 놓을 거야. 처음 기름통에 들어있던 기름의 양을 뭘로 놓자? X라고 놓자. 그런데 기름통에 들어있던 기름을 2리터 사용했대. 그러면 X리터 있었는데 그 중에 2리터 사용했으니까 남은 건 X에서 2리터 빼야 되겠죠. 요게 남은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에 4분의 3을 사용했더니 그래서 여기다가 너희들이 4분의 3을 곱할 거라고. 그러면 안 돼. 왜? 지금 범위가 뭐가 범위냐면 핵심이 15 이상이 남았다고 한대. 다시 뭐 했다고 한다? 남았다고 한대. 그러면 여기다가 남았으니까 남은 양을 계산해야 되는 거야. X에서 2리터 사용하고 남은 게 X 빼기 2잖아. 근데 4분의 3 사용했으니까 남은 건 얼마인 거야?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곱해야 되는 값이 4분의 3이 아니고 4분의 1이라는 거. 왜? 그게 남은 거니까. 그게 얼마 이상? 15 이상.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얘도 얘 분배하지 말고 요거 하나만 계산할게. 양변에 누구 곱해서 푸는 게 더 편해? 4를 곱해서 푸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자, 그럼 4 곱하면 얘는 약분돼서 없어지고 x 빼기 2만 남고요. 15 곱하기 4 얼마야? 60이죠. 그럼 x는 얼마 이상? 62 이상. 그래서 처음에 들어있었던 최소 기름량은 62리터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35번도 똑같겠죠. 자, 처음 물병에 들어있던 양을 뭐라고 놓을 거야? x. 이렇게 놓을 거야. 자, 그러면 처음 들어있었던 양에서 3리터 사용했으니까 3리터 사용하고 남은 건 x 빼기 3. 이것에서 또 얼마큼 사용했어? 3분의 1을 사용했어. 3분의 1을 사용해서 1리터 이상의 물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것도 뭘로 계산해야 된다? 남은 양. 남았으니까. 그럼 남은 양은 얼마? 그 중에 3분의 1. 그리고 1, 인상. 이렇게 풀면 되겠죠. 요거는 요거랑 해결 똑같이 양쪽에 3 곱해서 해결하면 어렵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답 달아놓습니다. 자, 오케이. 자, 원래 요게 우리 수요일날 숙제였는데 금요일날 대부분의 친구들이 반 이상이 프린트 안 갖고 왔어요. 안 했어요. 이래가지고 다 선생님이 봐주지 못한 친구도 있고 다 봐줬던 친구들도 있고 이렇잖아. 그래서 주말 동안에 다시 한번 요 지금 선생님이 했던 요 35문제는 꼭 너희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이렇게 힘들게 지금 집에 와서까지 다시 한번 설명해서 복습하라고 영상을 올려주는 만큼 사실 공부는 선생님보다 너희들이 더 많이 해야 되잖아. 그리고 너희들의 시험이고 너희들의 점수니까 되게 그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많이 공부했지만 내가 많이 했다고 좋은 점수가 꼭 나오는 건 아니야. 왜? 얼마나 더 디테일하게 다른 친구들보다 꼼꼼하게 그리고 정성 들여서 공부했는지 그 양보다 질이 또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남은 주말 동안에 내가 취약했던 부분들 영상 꼭 몇 번 돌려가면서 그냥 눈으로만 보고 끝 하면 안 돼. 반드시 너희들 손으로 직접 풀어보고 영상 끄고 다시 풀어보고 요렇게 해야지 너희들 거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우리 월요일 날 기분 좋게 직본 날 만나도록 합시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